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요양 365TV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요양보호사 월급 계산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을 개발했습니다. 3년 동안 제가 고심을 했습니다. 저는 이쪽에 전문가도 아니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노인요양 365TV에서 요양보호사분들 그 월급, 시급 계산하는 것을 많이 영상으로 띄워드렸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공휴일 때라든가 뭐 그런 경우에.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서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했지만 아무래도 요양보호사분들의 그 상황마다 특성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설명을 해드리기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댓글에다가 저의 월급이 정확한지 좀 계산해 주시라, 그런 댓글이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고민했죠. 차라리 그냥 스마트폰 어플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계산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비슷한 거라도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없습니다. 특히 이제 방문 요양보호사 분들의 그 시급 월급 계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별로 돈이 안 되니까. 예? 어플 개발자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관심이 없습니다.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올해 그 명절, 설 명절 때부터 한번 이제 열심히 익혀서 2달 정도 시간이 걸렸지만 상당히 좀 이제 집중해서 이제 만들었고, 그 만든 것도 쉽지 않았지만 이것을 보시면 이제 플레이스토어 여기에 올리는 것도 시간이 엄청 걸렸고 아주 복잡했습니다. 이제 도저히 안 되겠길래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또 돈을 주고 도움을 받았죠. 꽤 좀 돈을 썼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제 서두가 너무 길어지는데, 여러분들 방문 요양보호사 분들은 이제는 센터에서 정해서 알려주는 그 월급이 과연 정확한지 이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방법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스마트폰 열어보시고 플레이스토어라고 있죠. 플레이스토어. 이것을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검색이 있습니다. 검색을 누르세요.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되느냐? 여기다가 방문 요양 월급 계산. 네, 지금 저는 스마트폰하고 컴퓨터 화면에 지금 연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월급 계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뭐 있지만 사실 요양보호사 분들이 쓸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맨 위에 보시면 집 모양의 이런 아이콘이 있죠.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방문 요양 월급 계산. 바로 이제 이것을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누르세요. 설치. 그럼 이제 설치가 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설치 중 이렇게 뜨고 있죠? 여러분들 이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설치 중. 설치하는데 한 15초에서 한 20초? 뭐 그 사이에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 설치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열기를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보시면 이제 어디에 설치가 되는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바로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월급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추가적으로 좀 드릴 말씀은 이 어플은 아이폰은 안 됩니다. 아이폰은 안 되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의 한 80, 90%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삼성폰이라든가, 그러니까
아이폰만 아니면 됩니다. 아이폰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허용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이제 허용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표지입니다. 예, 메인 화면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조금 촌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전문 개발자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예, 이제 디자인을 이쁘게 멋있게 하고 싶지만 저는 그 정도까지 능력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 뭐 이것조차도 뭐 양호하다, 뭐 괜찮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어쨌거나 다른 어플에 비하면 조금 촌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우선 이제 보시면은 메뉴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수급자가 한 명일 때, 수급자가 두 명일 때, 그리고 가족 요양, 법령자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방문 요양보호사분들은 이제 수급자가 한 명인 케이스가 제일 많죠.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급자 두 명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수급자 두 명은 한 센터에서 두 명의 수급자를 배정받았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곳의 센터를 다니는 경우에는 수급자 1명씩으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아직 제가 담지는 못했지만 수급자가 3명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가족 요양을 하면서 그리고 일반 방문 요양도 하는 케이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제가 다 만든 다음에 스마트폰에 이제 올리기는 좀 제가 시간이 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메뉴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용해 주시고 주변 분들한테 소개해 주시고 그러면 많이 이용하실 거 아닙니까? 이제 그때쯤 되면 제가 좀 돈을 좀 써서 디자인도 좀 이쁘게 하고 그리고 메뉴를 계속 늘려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방문 요양보호사들 중에서도 각각의 상황이 조금 특수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입주 요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런 케이스도 그렇고 하여튼 다양한 방식의 방문 요양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메뉴를 계속 추가를 할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제 스마트폰하고 컴퓨터 화면이 그대로 연동이 되다 보니까 뭐 방금 전화가 온 것까지 다 보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먼저 수급자 1명부터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조금 복잡한 듯 보이는데 이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다른 그 어플 보면은 아주 간단하고 아주 일반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기초적인 것만 검색할 수 있는데 제가 만든 이 어플은 요양보호사 분들의 상황이 맞게끔 만들어놨고 그리고 글씨가 좀 많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뭘 입력해야 되는지 이걸 왜 입력해야 되는지를 모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예,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급자 어르신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센터에 포괄시급이 있죠. 포괄시급. 여기 이제 제가 25년 포괄시급은 12,613원이다 라고 적어놨는데 이것은 표준이고요. 센터마다 그 이상을 주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편의상 12,620원으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좀 많이 잘못됐네요. 12,620원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 하루에 2시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3시간도 있을 것이고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3시간도 있고 경우에 이제 1등급과 2등급이신 경우에는 4시간도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서는 우선 3시간 하루에 3시간 하시는 분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3시간에 한 달에 하루에 3시간씩 한 달에 몇 번 정도 일을 했냐 이거죠. 보통은 월화수목금 이렇게 일을 한다 치면은 22번 해야 됩니다. 그러면 22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면 딱 그에 따른 비용이 나옵니다. 84만
920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앞서 포괄 시급 있지 않습니까? 12,620원에다가 3시간 곱하기 22번. 그러면 842,920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렇게 했더니 수당을 적용하기 전에 월급은 832,920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수당이 들어가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1등급이나 2등급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면은 중증 가산 수당이 적용이 됩니다. 이것은 요양보호사가 가져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에 3,000원씩 지급을 받죠. 거기서 이제 한 번에 3시간 이상 근로 횟수를 이제 적어 보겠습니다. 아까 그 22번이 1등급, 2등급인 케이스다. 그러면 20이라고 입력하면 중증 가산수당이 66,000원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살펴봤던 3시간 22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분이 바로 1등급이나 2등급이다 라고 한다면 22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중증 가산수당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나는 1등급, 2등급이 아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그러면 사라지죠. 사라집니다. 자, 이번에는 장기 근속 장려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센터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하시게 되면 장기 근속 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근속 기간을 적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한 4년 5개월째 근무하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6만 원이 자동 계산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오랫동안 7년 됐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장기 근속 장려금 이것을 한 번 더 클릭해 줘야 됩니다. 그럼 10만 원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다음 장을 누르셔야 돼요. 다음 장을 누르시면 이제 휴일 근로수당 계산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휴일 근로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또 이제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세히 적어놨어요. 일단은 2025년도 최저시급은 1030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휴일 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느냐? 1030원에다가 1030원에다가 이것의 50% 그러니까 5,015원. 그래서 25,075원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제가 지금 상황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이제 어플 사용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인가요? 근데 이제 다만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센터에 직원들이 5명이 안 되거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일하고 있는 센터에서 한 주에 15시간이 안 되신다. 그러면 이것은 적용이 안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3시간씩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공휴일도 역시나 3시간 근무를 하겠죠. 그러나 4월달 같은 경우에는 공휴일이 없어요. 근데 3월달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일단은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2번. 여러분들이 빨간 날 1월 빼고 빨간 날 2번 정도 일을 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9270원. 그래서 공휴일 추가 근로수당은 9270원.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나오죠. 자,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휴일날 일을 안 했다. 휴일날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의 센터에서는 휴일수당을 주지 않고 있어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영상에서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주는 게 맞거든요. 원래는. 근데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휴일수당에 대해서 뭐 센터에 가서 이제 따지시든지 아니면 뭐 설명을 하시든지 그 부분은 여러분들 몫인 것이고 그냥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휴일인데 휴일에 일을 안 했어요. 일을 안 하더라도 휴일수당은 나옵니다. 그럼 이제 3시간씩 하루에 일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 한 번 정도 휴일에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39,90원 정도가
수당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 효율수당 계산했고요. 자, 이번에 이제 연장근로수당 보겠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자, 연장근로수당이 언제 적용이 되느냐? 여러분들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러니까 근로계약서에 사실상 월화수목금까지로 일하기로 했으나 갑자기 토요일도 일을 해라 라고 한다면 엄밀한 의미로 연장 근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여러분들 연장 근로수당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토요일 날 몇 번 일했느냐? 예, 2번 정도 일했다. 그러니까 3시간짜리를 2번 정도 일했다. 그러면 일하고 입력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역시나 또 계산이 자동으로 되죠. 그래서 연장 근로수당이 30,090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수당. 기타 수당은 이건 이제 어떤 것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통비를 받았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통비로 3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교통비 입력을 하시고 3만 원. 또 이제 또 기타 수당에 두 번째 또 뭐 추가적으로 뭐 있다 그러면 또 입력하셔도 됩니다. 예, 이건 이제 자동으로 되니까요. 자, 그러면 기타 수당 합계가 3만 원이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음 장 한 번 더 누르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입력했던 내용들이 싹 정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 수당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 월급, 그리고 이제 중증 가산 수당은 없었고, 그 다음에 장기 근속 장려금 10만 원, 공휴일 추가 수당 9만 270원, 휴일수당 3만 90원, 연장근로수당 3만 90원, 기타 수당 3만 원. 이렇게 다 합쳐서 111만 3,370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금액이 그대로 여러분들 통장에 찍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아시다시피 보험료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보험료. 근데 여러분들 나이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는 거 알고 계시죠? 특히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60세가 넘어가시면 낼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죠? 그래도 고용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65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다 해놨으니까 이거 참고하시고요. 일단 나이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우선 지금 보험료가 이렇게 계산이 다 되어 있죠. 이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나이가 60세가 안 되시는 분은 굳이 여기서 뭐 건드릴 게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 나이가 한 뭐 60이 넘으셔가지고 한 62세 정도 된다. 예? 그럼 60이라고 입력하고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번 딱 눌러주세요. 그러면 영원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60세 넘으면 국민연금 보험료 낼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나이가 65세가 넘어갔다. 예. 그러면 한 66세다. 이렇게 하면 한 번씩 다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 눌러주고 고용보험료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없어졌죠. 원래 여기 금액이 있었는데 0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 65세가 넘은 상태에서 다른 센터에 취업을 했다. 그러면 고용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이처럼 그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이를 입력하신 다음에 이런 것들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손가락으로. 자, 그 다음에 자 보험료는 이제 계산이 나왔습니다. 보험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세금이 있습니다. 세금이 제가 이제 이 어플에서 자동으로 세금이 계산되게끔 하고는 싶었어요. 그러나 이건 너무 그 가지수가 많아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이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한번 눌러주셔야 돼요. 이걸 한번 누르겠습니다. 이걸 한번 누르시면 이처럼 인터넷으로 넘어갑니다. 노동 OK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보시면 급여 구분 있죠. 여기서 연봉을 하지 마시고 월급으로 바꾸세요. 월급으로. 그리고 월 금액을 아까 우리가 얼마였습니까? 대략 여러분들 이제 금액이
뭐 108만 원이다. 예, 그럼 이렇게 입력하시고, 그리고 밑에 계산하기, 이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예, 그러면 지금 계산이 예, 지금 계산이 된 것 같은데요. 근데 보니까 0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근로소득세 0원, 지방소득세 0원. 그래서 사실상 예, 여러분들 그 세금이 없는 거죠. 실제로요, 여러분들 방문 요양보호사분들은 수급자가 한 명밖에 없다. 그러면 세금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수급자가 2명 정도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세금이 조금 나옵니다. 조금 아주 적은 금액이. 자, 그러면 이제 0원이기 때문에 그냥 나오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그냥 0이라고 입력하면 되겠죠. 예, 그러면 끝난 겁니다. 이처럼. 그래서 이제 통장에 입금되는 돈이 얼마냐? 16,749원이 된다. 이렇게 계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수급자가 2명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앞으로 가야겠죠. 표지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 표지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표지가 나온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수급자 2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급자 2명. 자, 수급자 2명도 사실은 원리는 똑같아요. 다만 여기 보시면 수급자 A, 수급자 B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것만 좀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홍길동이라는 어르신은 이번에 이제 1등급이라고 보겠습니다. 1등급. 그러면 여러분들 4시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26번 정도가 가능할 겁니다. 액수가 좀 많아지겠죠. 자, 그럼 수급자 B 이분은 이제 이분은 그냥 3등급이라고 치고 한 달에 22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홍길동 어르신은 1등급 어르신이고 하루 4시간씩 한 달에 26번 그렇게 일을 하고, 수급자 B 두 번째 어르신은 황진희 어르신은 3등급 어르신인데 하루에 3시간씩 한 달에 22번 이렇게 일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당비 적용 월급 이것만도 벌써 200만 원이 넘어갔죠. 자, 그러면 그 홍길동 어르신은 1등급이라고 했잖아요. 예? 1등급. 그러면 중증 가산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시간 이상 근로횟수가 26번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중증 가산수당이 무려 78,000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어르신은 3등급이니까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중증 가산수당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럼 이제 장기근속 장려금 보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센터에서 한 4년, 한 2개월 일하고 있다. 그러면 장기근속 장려금이 6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죠.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휴일근로수당. 이건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지금 이제 수급자 A, 앞서 입력했던 홍길동, 그리고 두 번째 황진희 그대로 화면에 나오고 있죠. 이처럼 아까 했던 대로 똑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이걸 다 하기는 좀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좀 전에 수급자가 한 명일 때 했던 방식과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수급자 한 명 더 늘었을 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음 장 누르시면 앞에 우리가 눌렀던 거 있죠. 지금 홍길동 어르신과 황진희 어르신 대상으로 서비스가 이제 제공이 됐고, 여기 보시면 이제 수당비 적용, 중증 가산수당 다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세전 올리고 확대도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험료가 얼마인지 알아야겠죠. 여러분들 나이가 예를 들어서 68세시다. 예, 그러면 국민연금 보험료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없어집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료도 한번 더 눌러주세요. 없어지죠. 68세쯤 되시면은 국민연금 보험료,
고용보험료 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금을 계산해야 되는데, 자, 211만. 예,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월급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월 급여를 입력합니다. 211만. 예, 그렇게 하고 계산하기. 그러면 보시면 밑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근로소득세가 19,850원, 지방소득세가 1,930원 이렇게 나옵니다. 합계가 21,830원이죠. 그러면 이걸 기억해야겠다. 21,830원을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 됩니다. 21,830원. 예. 자,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211만 5,765원이 통장에 입금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표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이제 가족 요양인데요. 가족 요양은 대상자가 한 명일 수도 있고요, 두 명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대 2명까지 입력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그다음 이제 가족 요양 같은 경우에는 60분, 90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수급자 어르신이 60분짜리인가 90분짜리인가를 구분해서 60분짜리 같으면 한 달에 20번밖에 못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자 B분이 90분짜리다. 그러면 한 30번이 가능하죠.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다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 그냥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홍길동 어르신. 자, 이분의 시금은 솔직히 정해진 게 없죠. 그래서 센터마다 좀 다른데, 수급자 A 어르신은 그냥 19,000원이라고 하고, B는 20,000원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계산 나왔죠. 수급자 A 어르신은 60분짜리니까 한 달에 20번밖에 할 수가 없어서 38만 원 나왔고, 수급자 B는 90분이니까 30번까지 가능하니까 85만 원이죠. 합하면 123만 5천 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공자안모. 사실은 가족요양은요, 사회보험료 중에서 고용보험료만 적용이 됩니다. 다른 건 적용이 안 돼요. 물론 이제 산재보험도 적용이 되지만 그것은 그 요양보호사가 고민할 필요가 없죠. 센터에서 다 내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통장에 입금되는 돈이 얼마냐? 123만 5천 원입니다. 세금도 없어요. 예, 이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고, 자, 이제 다시 표지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법령 자료인데요. 법령 자료는 여러분들이 사실 이걸 볼 일은 많이 없으시겠지만,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계산한 걸 갖고서 센터 측과 좀 이야기를 해야 될 때, 그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야기가 뭐하니까 일단 법령 자료를 제가 이제 수록을 해놨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휴일 근로수당이 좀 말이 많죠. 그러면 휴일 근로수당을 이거 한번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법령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해요, 솔직히 말해서. 예. 그리고 이와 관련된 좀 추가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 그럼 검색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건 제가 쓴 내용은 아니고 누군가가 이제 블로그에다가 글을 써놓은 건데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 보셨으면 밑에 요걸 누르시면 빠져나옵니다. 예, 빠져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참고할 만한 동영상 자료. 이건 이제 제 영상입니다. 제 영상. 제가 노인요양 365TV에 올려놨던 영상인데 그냥 그대로 그냥 누르시게 하면 바로 이동을 합니다. 예, 바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상당히 좋게 돼 있죠. 예. 이렇게 제가 이제 찍었던 영상이 바로 나옵니다. 네, 이제 지금은 이걸 볼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65TV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법령 자료도 수록을 해놨습니다. 밑에 또 이제 관련된 또 영상도 있으니까요. 자, 그냥 각종 법령 목차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좀
법령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럼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법령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예. 자,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만든 어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단순하고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유용할 것이고, 이제 더 이상 저한테 댓글로 한번 월급 계산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럼 다른 비슷한 그런 그 어플이 있는가 봤더니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플레이 스토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가서 월급 계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월급 계산. 해보시면은 뭐가 많아요. 많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요양보호사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어플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다운을 받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기거라는 그런 어플인데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이제 해보려고 했더니 요양보호사들의 성격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봉계산기, 이것도 아무리 봐도 요양보호사들과 맞지 않아요. 이것은 사람인 연봉계산기인데 이것은 일반 직장인들은 맞지만 반문 요양보호사한테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 이제 비슷한 게 하나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게 케어 파트너라는 것인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어플은 요양보호사 일자리 소개해주는 그런 어플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내 정보에 들어가서 보면 이제 월급 계산이 하나 있더라고요. 들어갔더니 이게 전부예요. 나이, 시급, 하루 일한 시간, 한 달 근무한 시간,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시급, 지금 2025년도에는 얼마죠? 12,613원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하루 근무 시간 3시간 하고, 이것도 이제 빠르게는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제가 만든 어플에 없는 것들이 대반이죠. 뭐 휴일근로수당, 휴일수당, 연장근로수당, 뭐 이런 것들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시간 자체가 우리는 뭐 30분 단위로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이걸로는 도저히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알 수가 없다 보니 부득이 제가 이런 어플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어플 받으시려면 플레이스토어 바로 요거죠. 요거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이제 검색을 누른 다음에 들어가서 이제 검색해서 방문요양 월급계산이라고, 이렇게 방문요양 월급계산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게 나오죠. 이게 나옵니다. 이것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만든 어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반응이 솔직히 궁금합니다. 한번 다운을 받아 보시고 그리고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그러시면은 그 어떤 월급 계산보다 깔끔하고 쉽고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쓰시다가 조금 아쉽다, 이걸 좀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 이걸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돈 주고 개발자한테 맡긴 게 아니라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바로바로 되지는 않고 좀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 후기를 가지고서 제가 계속적으로 보완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플은 무료입니다. 무료. 그러니까 언제든지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요양보호사분들한테 많이 좀 홍보해 주셔서 제 생각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반문 요양보호사분들이 다 다운받아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이제 첫 시도니까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발음이 괜찮다. 그럼 이제 요양원, 요양보호사 분들에 대한 또 월급 계산 어플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